자, 봅시다. 시민윤리에서 1번에 국가 권위의 정당성이거든요. 왜 국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국가의 뭐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는 국가에게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가? 어디서 그런 국가의 권위가 나오지? 그 정당성이 그러는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권위의 정당성. 그래서 뭐 유교라든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이라든가 어떤 그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는 국가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 근거가 뭐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유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1번에 천명론이라는 거죠.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이겠죠. 왜 우리는 그 임금에게 복종하고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임금이 하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도 해당되지만 군주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맹자가 역선을 명령했잖아. 그래서 임금이 이제 하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잘 다스리라는 그 뜻에 따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못하면 쫓겨나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1번은 천명사상이죠. 군주의 통치권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군주의 역할은 뭐예요? 백성들을 위하고. 네. 항산보장이었지. 항산보장. 보세요. 맹자 사상 중에 무항상, 무항신 기억나요? 네. 무항상, 무항신. 그거 보장 못해주는 군주는 뭐 해야 된다? 쫓겨나도 된다. 당당하게 우리 지켰는데. 대부주의 필요는 첫 페이지 보고 있는 첫 페이지. 그래서 유교에서는 천명에 따라 임금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돼 라고 하는 입장이고, 소크라테스는 이번에 혜택론이라고 했습니다. 혜택론. 왜 우리는 국가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어? 국가가 우리한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혜택론. 자, 국민은 국가로부터 이번 양육, 교육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법, 생활 뭐 이러면서 아래 자기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를 계승한 철학자가 근세 서양 철학자입니다. 흉이라는 사람이에요. 흉. 3번의 흉. 그래서 주정주의라고 감정을 중시한 철학자 한 명 있어요. 서양 철학에. 자, 국민이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국가 권위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여기도 똑같이 그 임금이 천명을 거스르면 쫓겨나야 되듯이 여기도 국가가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에 충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이나 혜택이 사라지면 복종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됐고, 그리고 세 번째가 플라톤이 정의론이라는 얘기죠. 정의론. 플라톤의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때 거기 직업관 할 때 플라톤의 정의를 배웠다. 어떤 게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정의였습니까? Definition of Justice. 뭐가 Definition of Justice야? 플라톤에 따르는 직업. 직업. 자기 직책. 맞아. 자기 덕목에 맞는 직책을 가지고 자기 일을 잘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지혜, 어떤 덕목들이 있어. 플라톤의 사주도, 용기, 절제, 이게 조화를 이룬 상태가 정의였죠. 그래서 지용절이 조화를 이룬 상태입니다. 그냥 각 계층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상태, 혹은 뭐 이성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욕망이 잘 발휘되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정의라고 해요. 정의로운 국가는 각 계급이 제 역할을 다 하는 거고, 정의로운 인간은 지용절의 덕목을 잘 갖추고 조화롭게 덕목을 갖춘 사람이 정의로운 인간이었죠. 지도에 보니 그 클라이막스 기억나요? 지용절정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각 기능에 충실하는 것이 4번 정의입니다. 그리고 통치자는 어떤 게 통치자일까? 지혜를 잘 발휘하는 사람인데 그 지혜를 잘 발휘하는 철학자이자 동시에 통치자, 혹은 통치자가 철학을 공부하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얘를 철인이라고 불렀어요. 철인이 밝을 철자를 씁니다. 그냥 지혜에 밝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4번, 5번은 철인이 통치한다고 해서 철인 통치. 뭐에 대한 반대겠죠? 그 뭐에 대한 반발이겠어? 스승님을 돌아가게 하신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반발이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철학자인 절대 군주가 강력한 독재를 하는 정치예요. 민주정 반대지. 민주정은 뭐라고 불렀냐면 중고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고정. 어리석은 민주주의의 정치라고.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철인들이 통치하고 나머지는 복종하는 게 정의로운 거야. 왜냐면은 그 플라톤 얘기할 때 그 말 얘기했지. 우리가 이제 마부가 말을 끌고 목적지로 가는 건데 말은 누구고? 이성이고. 그리고 그 두 마리 말이 있거든요. 말 좀 잘 듣는 말이, 그러니까 오더를 잘 따르는 홀스가 이게 기계였고, 오더를 잘 따르지 않는 홀스가 욕구였잖아요. 그래서 이성은 잘 발휘되면 지혜라고 그러고요.
기계가 이성의 명령에 잘 따르는 상태, 그걸 용기라고 했다. 욕구가 이성의 명령을 잘 따르는 상태, 그걸 절제라고 했죠. 기억이 납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통치자는 이성을 잘 발휘하는 거고 나머지는 어때? 기계나 욕구는 이성의 명령에 잘 따라야 되죠. 통치자의 명령에 잘 복종하는 상태가 정의로운 국가입니다. 그게 정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통치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돼. 그리고 이걸 계승한 게 현대 정의론자, 현대 사회 계약론자인 동시에 현대 계약 그 정의론자입니다. 롤스의 정의론과 나중에 나올 거예요. 롤스의 이상사회는 그 정의론 책 쓴 사람이잖아. 우리 분별적인 배웠죠. 거기서 얘기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는 두 가지 정의 원칙이 있어. 이 원칙, 이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도 일단 정의가 나오니까 정의로운 국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의론에 들어가요. 원초적 입장에서 정의 원칙에 합의하는 거죠. 우리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사회 기본 구조가 정의로운 경우 구성하는 법, 제도를 따를 자연적 의무 혹은 율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복종할 때 했지. 현저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니면은 우리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자연적 의무,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복종하는 의무. 아래쪽 7번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인데 본성론이라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 국가에 유리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얘기했었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덕을 우리 1단원에서 보긴 봤거든요. 생긴 1단에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플라톤은 지용 절정이 사주덕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뭐라고 나눴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두 가지 덕. 지성적 덕과 그죠? 품성적 덕으로 나눠요. 지성적 덕은 뭘 통해서 기르는 겁니까?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거든요. 이 이성이 잘 발휘되는 상태를 뭐라 그래? 지혜라고 줬습니다. 이거는 욕구인데 욕구 같은 건데 이 욕구가 어떻게 중용을 취하는 태도입니다. 이 지성적 덕은 어떻게? 아이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습득한 다입니다.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야. 동양이랑 반대되겠지. 동양에서는 불성이든 혹은 뭐 인의예지든 아니면 뭐 자연적 본성이든 다 뭐야? 타고나는 거고.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긴 하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경향성 같은 건데 여기는 경향성이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혹은 여기는 바이 실천을 통해서 습관화된 상태가 조성된 덕이었다. 중용이 습관화된 상태로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이 그 사회적 동물인데 이 교육을 어디서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교육은 국가에서 받을 수 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단위가 국가다. 왜냐면 여기는 아테네 폴리스죠. 성동, 구, 금호, 동 정도 되는 국가였다. 폴리스라는 게. 그래서 여기 직접 민주 정치할 때 몇 명 모였다고 500인 평에 이런 거 했어요. 성인 남성들 500명 모여가지고 보수투표로 소크라테스도 사형에 처해졌단 말이야. 그 정도 조그만한 규모니까 거기는 이제 학원이 뭐 제1학원 있는 것처럼 플라톤이 세웠던 아카데미아,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던 니케이온 이런 몇 개의 학교만 있는 거야. 나머지 마을이나 가족 단위에서는 그런 이제 고등 교육, 철학을 배울 수가 없지. 인간이 완전해지려면 어디 안에서만? 국가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다. 그래서 국가를 되게 중시해요. 그리고 국가라는 거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성론입니다. 본성론. 공동체 사회를 살아야 된다. 교육받고 그리고 이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었죠. 덕은 아니,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근데 그 이성이 가장 잘 발휘되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정치 활동을 봤었어요. 정치 활동. 정치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가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 교육을 받든 뭐 정치 활동을 하든 다 국가에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국가라는 거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국가가 없는 상태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 국가가 없는 상태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바로 그 즉시 그냥 국가가 생기는 거예요. 뭐랑 비교되는 거냐면 나중에 사회의 계약론은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라는 개념이 따로 제시가 될 겁니다. 여기는 없다. 여기는 인간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 사회 계약론은 인간이 계약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봐요. 옵스로 브루소 그 얘기하는 거야. 자, 7번에 아리스토텔레스 본성론이라고 적고요. 8번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 그래서 공동체주의 얘기해주고 공동체주의. 그리고 국가 형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9번 자연적 본성을 넣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본성 9번은
그 쇠사슬 요게 이제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뜻이거든요. 연결되는 개념. 뭐랑 비교되는 개념이냐면 사회계약론과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국가는 여기는 인위적인 산물이지, 계약의 산물. 그래서 없는 상태가 있다, 자연 상태가 따로 있습니다. 아래쪽 국가는 인간 공동체의 10번에 최선이자 최고의 공동체. 최선이자 최고의 공동체라고 했어요. 10번. 최선, 최고.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교육받고 정치활동해야 되는데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국가에서만. 그래서 국가를 되게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거든. 그래서 가장 좋고 가장 높은 공동체인 거야. 왜 최선 최고냐면 조그마한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가족이나 마을 단위 이게 막 뭉쳐가지고 국가가 되는 건데 이런 단위들에서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여기서 자급자족은 교육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육 같은 거 못하지 가족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그 실천적 지혜를 통해서 중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지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런 거는 못 해주잖아. 그런 거예요. 학교가 없잖아. 리케온 아카데미아 이런 거 없잖아. 제일학원이 없거든요. 마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자급자족이 안 됩니다. 뭐부터? 국가부터 자급자족이 돼. 교육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정, 마을, 국가 막 이렇게 있는데 11번에 완벽한 공동체, 12번에 자급자족적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이자 완전한 공동체 뭐 이렇게 나오고 완벽한 공동체이자 자급자족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람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몸입니다. 사람 몸이 있는데 이제 팔이 떨어져도 사람이 살 수 있죠. 근데 사람 몸이 없어진 상태에서 팔만 있으면 팔은 살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국가에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이나 마을이 국가가 없이 가족이나 마을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가족이나 마을이 하나 없어지더라도 국가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거예요. 국가라는 거는. 그게 없으면 가족이나 마을 같은 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 최고, 완벽한 자급자족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국가를. 이거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도 공통입니다. 근데 좀 개념은 다르지만 플라톤은 정의로운 국가인 거고 여기는 사회적 공동체로서 교육, 덕윤리 그런 개념으로서의 공동체인 거고. 자 밑에 다른 공동체도 선을 추구하지만 생존 같은 거, 치안 같은 거. 근데 교육은 안 된다는 거지. 교육은 국가에서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최상의 선인 행복은 오직 국가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머지에서는 이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지.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국가가 있어야 돼. 국가가. 괜찮죠 여기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성론이라는 얘기고 14번에는 동의론입니다. 동의론. 왜 우리가 국가에 복종해야 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게 인간 본성이니까 국가를 만들고 국가에 복종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고 자 반대 입장인데 동의론이란데요. 사회 계약론자들이 여기서 우리가 사회를 만드는 것에 국가를 만드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국가 의무에 따라야 돼 라는 입장인 거지.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사회계약론은 만장일치입니다.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데 나는 내가 국가에게 복종한다고 국가의 명령에 따르기로 합의한 적이 없는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거기서 로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가 합의를 안 했다는 거는 명시적 합의를 안 한 거지. 명시적 합의라는 건 직접 내가 서명해가지고 여기 법에 따르겠습니다. 전입신고 같은 거예요. 내가 원래 태어난 거는 경상도에서 태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관악구 주민이란 말이야. 관악구 신림동 이제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고 지금 여기가 살고 있거든. 관악구 신림동에 전입신고를 할 때 나는 주민세를 원래 경상도에 내다가 관악구에 주민세를 납부하겠습니다. 여기 그 뭐 구에 뭐 세금 조사 이런 거 다 하는 거고 여기 법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전입신고를 한 거죠. 그거는 명시적 동의지. 근데 만약에 네가 그런 명시적 동의를 안 했더라도 여기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잖아. 네가 진짜 이 사회 구조에 불만이 있었으면은 여기에 동의를 안 했다면 너는 여기 떠나가지고 다른 데서 살았겠지. 근데 네가 아직도 여기 살고 있는 거는 네가 이 법을 따르기로 동의한 거 아니냐? 묵시적 동의라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만장일치예요. 그냥 살고 있으면 가불기입니다. 가불기. 살고 있으면 그냥 동의한 거야.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명시적 동의가 없어도 개인이 한 정부의 영토를 소유, 향유 혹은 거주 체류한다면 15원에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로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사회계약론자들 홉스나 루소는 묵시적 동의라는 용어가 안 나오거든.
근데 묵시적 동의를 한 개념으로 같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장자랑 노자를 선지에서 구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맹자는 왕노정치라는 용어를 쓰고 덕치라는 표현을 안 썼어. 왕노정치잖아. 근데 덕치라고 써도 맞단 말이야. 무의자연은 노자 선지거든요. 근데 그 뭐 장자가 무의자연에 따라서 틀렸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교가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런 게 원시 불교의 뭐 삼법인, 사성제 이런 거 부정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가니? 그래서 명시적 동의 로크, 루소 막 이렇게 홉스나 루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묵시적 동의라는 용어가 나도 맞다고 보세요.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복종한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16번이 사회계약론이죠. 동의론에서 출발하는 거야. 혜택론에다가 동의론을 더하는 개념입니다. 사회계약론. 국가는 내가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인 거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의 합의로 생성된 개념이야. 우리가 합의했으니까 국가 명령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랑 비교된다고 할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론? 본성론. 인간 본성에 따른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고 여기는 인위적인 거고 저희 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가 무슨 론이겠니? 17번에 효용론이다. 효용. 우리가 국가 법에 따르고 명령에 따르고 국가에게 의무를 지는 게 사회 전체는 공리의 원리가 뭐예요? 최다체행을 올려주니까 우리는 국가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지. 국가의 권위를 따를 때 최대한 실천행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야. 괜찮죠? 여기까지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지. 다음부터 어렵지. 사회계약론이 원래 좀 어려운 파트다. 바로 들어가진 않고 국가와 시민의 의무입니다. 아까는 국가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왜 국가 권위가 어디로부터 정당을 세워야 걸 본 거고, 여기서는 이제 동서양의 국가관을 볼 거다. 근데 그 동서양 국가관 중에 뭐가 킬링 파트냐면 사회계약론이 킬링 파트라서 따로 한 페이지 빽빽하게 있어요. 머리 언제 자르셨어요? 머리 자르다 기수됐는데요. 시험 끝나고 잘랐는데요. 관심이 없구만. 선생님 이거 뭐 바뀐지 아세요? 관심이 없으시네요 진짜로. 153페이지로 갑시다. 153페이지에 국가와 시민의 의무인데, 동양윤리에서는 육아, 무가, 법가, 뭐 실학 이런 거 맨날 나오는 애들이야. 육아에서는 공자 이상사회, 무슨 사회였습니까? 공자 이상사회는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사회, 공자 이상사회. 인이 어질 인자죠. 어질 인이 어떻게 돼가지고 표제, 충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로 확대된 과정이었죠. 그래서 가족주의도 극복되고 여기서는 노약자, 뭐 어린이, 병자 다 부양받고 분배 정의가 실현된 그런 사회였잖아. 그거를 모두가 크게 하나된 사회 대동이라고 해주죠. 노자는 반대였지. 도교에서는 줄이고 좀 인위적 제도 이런 거 다 줄이고 해가 어느 국가로 마을 단위 국가였잖아. 작은 나라 적은 국민, 소국 과민 얘기하는 거 정반대죠. 여기는 대동사입니다. 그래서 유교니까 1번이 대동사입니다. 공정한 재산 분배가 실현되고 덕치, 그러니까 순자는 예치가 실현되는 사회입니다. 1번 대동사예요. 자, 그리고 맹자는 여기서 그 동양 사상과 지식으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맹자의 역성혁명론이고, 서양 사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로크의 저항권 사상이에요. 둘 다 같이 나올 겁니다. 동서양 비교돼가지고. 이것도 맹자 설명할 때 내가 짧게 설명을 했었다. 맹자 할 때 역성혁명. 정말 바라봐. 하상주거든요. 이게 은나라하고 주나라인데, 여기 마지막 왕이 걸왕, 여기 첫 왕이 탕왕, 여기 마지막 왕이 주왕, 여기 마지막 왕이, 여기 주나라 첫 번째 왕이 무왕이에요. 얘네 둘이가 폭군입니다. 그래서 폭군에 대한 묘사 막 이런 거 할 때 걸주와 같았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나쁜 임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걸주는 쫓아내야 되는 존재야. 방벌이라고 해요. 방벌. 시해는 안 좋은 개념이고 정상적인 임금을 죽이고 왕이 오는 그런 거고, 여기는 쫓아내야 되는 존재를 원하는 겁니다. 방벌을. 그래서 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죽이고 주나라를 세웠어. 이름이 우연히 이렇게 한자는 아닙니다. 이름이 우연히 겹치는데. 그래서 이 주나라 왕을 죽이고 이게 그 주왕을 죽이고 나라를 세운 거니까 맹자 제자가 물었거든요. 맹자님께. 맹자님, 우리는 이를 실현하려면 효제 충서를 봐야 되는데, 그죠? 효제 충서.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거는 충의 윤리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어긋났죠 실제로는 사실. 어긋나니까 이걸 맹자한테 우리가 맹자가 뭐랬습니까? 나는 남국 왕을 모른다고. 그렇지 맞아요. 기억나. 자네는 안. 맞아. 나는 주라는 사내가 그냥 범인이 일반 남자가 그냥 죽었다는 목이 베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신하가 임금을 쳤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임금 아니란 얘기야. 기억나지? 그래서 요거의 기반은 뭐냐면 이번에 민본주의입니다. 민본주의. 맹자 주장할 때 했었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고? 백성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고? 사직이고 사직이 국가였다. 토지신과 곡식신, 종묘사직할 때 그 사직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하찮은 게 뭐야? 임금이죠. 임금. 왕이 가장 하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민본주의고 호혜성인 서로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혜택을 주는 것에 기반해서 덕을 행하는 왕도 정치. 자, 군주가 덕치를 못한다면 왕도 정치 못하는 거 반대말 패도 정치다. 힘으로 압박하는 정치, 덕이 아니라. 그럼 패도 정치를 행한다면 뭐가 되겠다? 3번에 역성혁명이 되겠습니다. 역성혁명. 그리고 왕도 정치를 위해서는 항산을 통해 항심을 유지 가능하도록 하다. 이거 선지가 몇 번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지. 항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항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의 항심을 보존해야 된다. 맞아, 틀려. 백성들이 항산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백성들의 항심을 보존해야 됩니까? 안 되지, 근데 항심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항산을 보장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유지할 수가 없다. 아니요. 군자 혹은 대장부는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는 존재지. 이런 애들이 위에 올라가서 덕치를 해야 되는 거야. 얘네는 어떤 상황에서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애들입니까? 그러려면 후연지기를 통해 가지고 대장부가 돼야 되는 그런 거였죠. 집의를 통해서 후연지기를 기리는 존재였잖아요. 이게 시험범위에 있었나요?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한참 전에. 근데 이게 맹자선지로 어쨌든 나올 수 있다. 아니 나와서가지고. 중간고사 때 공부를 하긴 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맞지. 잘했습니다. 또 묵자는 두 개인데 5번, 6번에 겸해와 교리라고 씁니다. 겸해, 교리 사상입니다. 5번은 겸해, 겸할 겸자죠. 요거 좀 한자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혹시나 한자가 나올 수 있어가지고. 요게 벼이삭이고 이게 손으로 이게 손이거든요. 손으로 벼이삭을 쥐고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 개 한꺼번에 움켜쥐는 거니까 뭐뭇을 겸하다. 윤리 공부를 하면서 국어 비문학 공부를 겸하다 할 때 그거 겸할 겸자입니다. 두루두루 하는 거죠. 두루두루 사랑하는 사람 겸해. 유교의 인을 뭐라고 비판했니 얘가? 너네는 뭐라고 하면서 나는 겸해라고 한 거예요. 너네는 별에다 그치 차별적인 사람. 그 맹자가 자네는 아버지가 없어 이렇게 비판했다고. 그것도 얘기했었어요. 자,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 여기서 동양의 예수입니다. 동양의 예수 겸해 사랑. 그지? 그래서 유교의 인을 뭐라고 별애라고 비판했다는 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묵자의 교리인데 교리. 여기는 사기 글자 쓰고요. 사기 글자에다가 이로 리자를 써요. 이익으로 사기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 최대한 최대인이지. 여기는 이익이 나도록 뭔가를 이제 행위를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정당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상이라서. 그래서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동양에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유교 사상할 때 인의 실현 방법 두 가지 있었거든. 채찍으로 때리는 거, 예. 그다음에 당근을 주는 거, 음악. 그래서 예로서 질서를 세우고 바로서게 하고 음악으로서 조화롭게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예악 사상. 근데 뭘 싫어했냐면 나중에 그 예술윤리할 때 나와요. 예술관 할 때 묵자의 유교의 예악 사상과 묵자의 비악 사상이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왜 음악하지 말라 했냐면 음악을 하면 사람 마음이 풀어지는 건 맞거든요. 유교 말대로. 근데 그동안 막 노래하고 막 이러는 건 뭐 안 해요. 생산활동을 안 하잖아. 그래서 이익이 뭐가 더 큰 거야? 음악하는 것보다 생산활동하는 게 백성들 살기에 이익이 더 크니까 음악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리주의도 똑같죠. 두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어떤 선택이 있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얘가 공리를 더 넓게 올려주고 얘는 공리를 조금 올려주란 말이야. 얘는 부도덕한 거예요. 비도덕적인 거야. 왜? 더 공리를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이게 도덕적인 건데 도덕적인 걸 놔두고 공리를 덜 올리는 걸 하는 거잖아. 비도덕적인 거지. 그래서 상호 이익 추구 교리. 그래서 비악 사상 이런 게 나옵니다. 음악 금지 사상이에요. 묵자의 국가관입니다. 묵자의 국가관.
그리고 법가에서는 순자 영향으로 성악설 주장한다는 거예요. 성악설. 순자 할 때는 우리 그 직업관 할 때 순자 잠깐 봤었죠. 본성은 뭐의 대상이다? 본성은 교화의 대상이었다. 그 맹자 공자는 본성을 뭘로 봐? 본성은 박충의 대상이고, 그렇지. 박충의 대상이고, 순자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본성은 바꿔야지. 교화의 대상이야. 자, 한비자도 성악설이고 순자 제자야. 한비자. 인간은 결국 이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엄격한 덕치가 필요하다. 뭘 비판하는 겁니까? 덕치를 비판하는 거. 덕치를. 육아가 나머지랑 다 싸우는 거야. 그 고자랑도 본성 논쟁으로 싸우고, 성선설에는 성악설이다. 그다음에 덕치냐 법치냐로 싸우는 거고, 이제 법가랑 싸우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예학사상이냐 비학사상이냐 별애냐 겸애냐 이런 거 가지고 문과랑 싸우는 거고, 유교가 그 조금 이제 쭉 오래 지속되고 잘 나갔고 좀 하니까 나머지 애들이 다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학사상 이런 데가 한비자까지 법가사상까지 나왔고, 유교의 덕치 비판한다. 그리고 실학 정약용은 똑같아요. 그냥 유교 윤리를 계승할 건데, 애민정신이랑 청렴 나옵니다. 8번의 애민정신. 얘가 무슨 책 썼니? 다산과 목민심서 썼죠.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요 목민이라는 게 목자가 칠목자다. 양치기라는 뜻이에요. 양치기 뭐 하는 뜻이 목자. 가축을 기르듯이 백성을 사랑으로 기르는 존재입니다. 백성을 치는 존재 목민관이죠. 목민심서. 그래서 백성들에 대한 애민의식을 가져야 된다. 관리들이 유예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유교 공통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상적인 관리상이야? 청렴한 관리가 이상적입니다. 무항산이어도 유항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청렴 이런 거 되게 강조할 거예요. 청렴, 청백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괜찮죠? 여기부터 조금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사회계약론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배경 설명을 합니다. 조금 배경 설명. 이거를 너네가 언제 했냐면 중2 때 했어요. 여기 혹시 세계에서 대가 사람 없지? 지금 세계에서 수업 듣고 있는 사람 없니? 없으면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중2 때 배우고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거든요. 세계에서 하는 애들이 약간 여기 꽁으로 먹을 수 있다. 근데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진 않고, 이거를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는 게 좀 배경 설명이 좀 부차적인 내용이 내가 많이 설명할 건데, 이게 이해하기 더 편할 거예요. 그 생윤 선생님 중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누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면 역사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잘 설명하면 되게 잘 그럴듯하게 설명하겠냐는데, 역사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니까 다 똑같이 설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별로 막 이렇게 엄청 나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생윤 강의에서는 좀 듣기 힘들어. 세계사 하면 똑같이 이 내용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시민혁명이 3개 나올 건데, 영국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처음 있어요. 인류 1642년. 그 청교도들이 신교죠, 신교. 구교가 가톨릭이고 1학년 때 배웠죠. 신교가 이제 개신교잖아. 그래서 청교도는 그 영국에서 발원한 개신교일 겁니다. 그래서 인류 사이비들이 가톨릭이고 인류 사이비. 그래서 얘네들이 청교도 혁명하고 나서 의회파가 잠깐 집권했다가 이제 왕정 복구되고 나서 잠깐 잠잠해줬다가 다시 명예혁명한 거예요. 인류 88에서 인류 사이비들아 88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1789년인데 프랑스 힘이 점점 커지는, 민중들의 힘이 점점 7, 8, 9 커진다라고 해도 되고, 여기는 이제 1, 20분 밑에서 30분인 평민들이 시민혁명을 일으킨 거거든. 그래서 일진들을 물리치려고 파국표평이 한다.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근데 뒤에 내용을 한번 보자. 뒤에 내용 어디냐면은 158페이지 먼저 잠깐 보세요. 158페이지. 홉스가 사회계약론을 처음 주장한 게 리바이어던 잭슨의 1651년이거든. 보이니? 청교도혁명 언제니? 1642년. 여기서 바로 온 거예요. 청교도혁명의 결과 쓴 게 리바이어던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영국 명예혁명, 그러니까 그 시민정부론 로크가 책 쓴 연도가 언제야? 명예혁명 바로 다음 해예요. 요거 때문에 쓴 책이에요. 로크의 사회계약론. 그다음에 루소는 이게 먼저거든. 루소가 그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쓰고, 이거가 발단이 돼가지고 이게 사상적 배경이 돼가지고 프랑스 시민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루이 16세가 목이 잘렸거든요. 여기 단두대. 루이 16세가 목이 잘릴 때 내가 죽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는다 그랬냐면 볼테르와 루소가 내 목을 쳤다 그랬어.
이 사회 계약론이 기반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해가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그대로 프랑스 시민혁명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해가니? 그러면 이 사건들을 이해하면은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을 이해하면은 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사상을 전개했는지가 조금 명확해져요. 자, 청교도혁명 때는 뭐냐면 청교도혁명 때는 이전까지 절대왕정식입니다. 절대왕정식이라 가지고 절대왕정식이 이제 중세로 갑시다. 중세 공건제거든요. 누가 지배해? 교황과 왕은 힘이 약해. 형제는 힘이 약하고 중세는 신본주의 사회니까 교황하고 지방 영주들, 제후들 그리고 절대 왕실은 좀 힘이 약한 시대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왕실이 별로 돈이 없던 시대거든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세계사 수업이긴 한데 유럽이 여기 있죠. 근데 예전에 이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신앙로 개척 이전에 신대륙 발견 이전에 유럽은 어디 있는 거야? 제일 끝에 있는 거야. 제일 변방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동서무역하면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는 전제왕권입니다. 왕이 힘이 세거든. 근데 여기는 왕실이 돈이 없어가지고 관료제, 상비군 이런 걸 못해요. 근데 이제 신앙로 개척을 딱 해가지고 여기서 금, 은 이런 거 나오고 뭐 가격혁명, 상업혁명 이런 거 일어나거든. 근데 이 신앙로 개척을 후원한 세력이 누구냐면 서양 왕실이다. 왕실. 콜럼버스를 보낸 게 스페인 이사벨 여왕이에요. 그래서 이 이익이 왕실로 많이 넘어가. 괜찮니? 그래서 돈이 많아지니까 관료제, 상비군 이런 거 하면서 내 공무원 이런 거 조직 정비하고 군사 이런 거 키워가지고 지방 영주를 때려잡으면 성장한 게 절대왕권입니다. 그래서 이 근세가 시작되는 건 근세라 그래. 근대랑 근중세 사이. 근세는 절대왕정의 시기고 이 왕실의 권위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전에 했던 거 똑같이 가져와. 내가 절대 왕권을 휘두르는 거 뭐 때문에? 왕권은 신께서 받은 신이 내려주신 신성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절대 왕권을 휘두를 수 있는 거야. 절대 왕권까지 이랬어.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뭐가 단점이냐면 진짜입니까? 개구라입니까? 개구라란 말이야. 왕권을 어디서 둔 거야? 이 도시 상공업자들이 이 신항로 개척, 뭐 산업혁명 이런 거 같이 참가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산업혁명은 조금 뒤고, 하여튼 그 대항해 시대 이런 거 상업, 지중해 무역 이런 걸로 돈을 번 도시 상공업자들이 세금을 바쳐가지고 부르주아지입니다. 프랑스에서 부르주아지고 영국에선 이제 젠틀이라고 불렀던 계층. 얘네들이 돈을 바쳐가지고 절대왕권을 이루는 건데 빡치잖아요. 그지? 근데 내가 돈을 바쳐가지고 네가 절대왕권을 이루는데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 가세하지 마시오. 절대왕권 전쟁 많이 하던 시기라 가지고 세금을 다 도시 상공업자들은 걷거든요. 빡치실 거 아니야. 여기는 내가 내가 좀 이렇게 하는데 내 동의 없이 계속 세금을 걷는데. 그래서 들고 일어나는 게 크로멜 의회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벌여요. 근데 홉스는 어디 출신이냐면 크로멜이 왕당파고요. 여기 크로멜이 의회파고 vs 찰스 1세입니다. 찰스 1세의 왕당파가 붙는데, 자, 요 시기 근대 시기에 가난한 지식인들 있잖아요. 가난한 지식인들은 주로 뭘 하고 먹고 살았냐면 가정교사 이런 거 있거든. 근데 가정교사가 단순히 이제 교육만 시키는 가정교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그 가문에 좀 속해가지고 집사 업무, 행정 업무 이런 것도 좀 같이 해요. 그래서 홉스는 평생 동안 왕당파 귀족의 밑에서 집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편이겠어? 어느 편이겠지? 찰스 1세 편이에요. 왕당파. 그래서 리바이어넌이 조금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사회계약론이거든.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는 건데 절대군주를 옹호해. 왜? 얘가 여기 출신이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우리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얘네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절대군주에게 명령을 복종해야 되지? 왕이 신으로부터 권리를 받았다는 거지 씨알도 안 맥힌단 말이야. 너네가 동의를 해가지고 절대왕명한테 왕권을 줬잖아.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지 반발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괜찮니? 그러고 나서 찰스 1세가 목이 잘리고 나서 의회파가 집권하고 나는데 그러고 너무 집권을 독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다시 왕정이 복구돼요. 찰스 2세 들어왔다가 그러면 제임스 1세하고 이제 제임스 1세, 제임스 2세 하면서 여기도 한 번 더 하거든. 여기도 의회 동의 없이 과세하지 말라면서 여기는 의회파가 이기는데 이거 명예혁명입니다. 요 명예혁명 때는 왜 명예혁명이냐면은 여기는 내전이란 말이야. 의회파, 왕당파 엄청 피가 많이 흘렀어. 근데 여기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제임스 2세가 국외로 도망가요. 도망가고 이제 메리라고 제임스 2세 딸내미인데 이 딸내미가 의회에 의해서 추대돼요.
그리고 플러스 이때는 이제 여성 혼자 통치권을 가지기가 좀 힘든 시대라서 분이 납시다. 잠깐. 작년 언제 했어요 이거? 작년에 그 시민혁 인권 파트 할 때 시민혁명 1세대 인권 자유권 평등권 할 때 유익이 똑같이 했거든요. 중학교 때 영어였나요? 중학교 때 하긴 했죠. 중학교 때. 뭐라고? 헐 나는 이거 성우 씨한테 배웠어. 원이 맨날 맞췄어요. 성부쌤한테? 네? 맞췄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알려줬어 중학교 때. 맞아요. 피자 초밥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제이스 이세가 바로 도망갔거든요. 도망가가지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혁명을 완수했다 해서 명예혁명입니다. 명예로운 혁명이라서. 그리고 이제 제임스 이세 도망가고 나서는 제임스 이세 딸내미 누가 메리라는 사람이 왕권을 계승했고 플러스 이제 여자 혼자 통치하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남편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메리와 윌리엄의 공동 왕 통치라고 돼요. 그래서 그럼 샘 해밍턴 어때요? 이 둘이는 그래서 추대대의 왕인데 추대대의 왕이면 왕권이 강하겠어 약하겠어? 약하겠지. 자기 내가 그 남의 도움 안 받고 그냥 내 스스로 왕위에 올라야 집권 정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신하들 이 추대한 왕이니까 눈치 보이겠죠. 괜찮지? 그래서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뭐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전에 여기도 이제 권리 청원도 똑같고 권리 정전도 마찬가지인데 왕들이 의회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권이 없지. 이전에는 그냥 권리 청원 응응 하고 나서 그냥 씹었거든. 근데 여기는 권리 장전이라는 거를 메리와 윌리엄한테 승인받아. 그럼 이제 이전까지는 전제 군주제라고 해요. 군주제가 두 개가 있는데 군주제 반대말은 공화제다. 공화정. 군주정 반대말이 군주정. 군주정 반대말이 공화정인데 둘이는 무슨 차이냐면 얘기했니? 둘이 무슨 차이야? 오 얘는 여기는 왕이 없는 건데 여기 왕 기준은 혈통으로 불려지는 세수군주라는 뜻이야. 여기는 뭐 독재할 수 있지, 독재할 수 있는데 뭘로 뽑혀요? 형식상으로 촉구에 의해 뽑히고 뭐 다른 뭐 계습 뭐 후계자한테 물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혈통에 의해서 내 아들내미한테 왕권이 물려주는 형태입니다. 그걸 군주적인 형태. 근데 군주적인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전처럼 절대왕정 왕권이 지멋대로 왕권을 휘두르는 왕이 절대로 지멋대로 왕권을 휘두르는 거를 전제군주라고 해요. 전제군주. 근데 군주는 군주가 있는데 실권은 없고 그냥 허수아비고 얼굴 마담 역할만 한다.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입헌군주라고 해요. 괜찮니? 여기 이제 왕이 있죠. 메리 윌리엄 왕이 있잖아. 근데 이 왕들은 뭐해? 의회가 만든 권리 장전이란 장전은 글자 장자에다 법전할 때 전자를 써요. 헌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 권리 장전에 따라 통치를 해야 되니까 입헌 군주제의 시작으로 봅니다. 명예혁명이 이해가니? 권리 장전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홉스고 여기가 로크였지. 로크는 이 세 명 중에서 뭐의 역할을 가장 중시하냐면 의회의 역할을 가장 중시해요. 의회랑 입법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권력을 신탁한다. 여기 사회계약에서 권력을 우리가 사회계약을 해가지고 권력을 맡기잖아. 여기는 누구한테 맡기면 절대군주한테 맡겨요. 홉스가 왕당파 그 집사랬지. 왕당파 귀족의 집사니까 절대 군주한테 권력을 다 주는 거고 여기는 누구한테 권력을 주냐면 의회한테 주냐. 이해가? 왜냐면 명예혁명 로크는 명예혁명 주도했던 의회파 세력이니까.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그러니까 권력 이권 분립이에요. 입헌 군주가 따로 있고 입법부가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왕은 입헌 군주라서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이권 분립 나오고 입법부의 권한을 위탁한다는 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권리 장전 때문에. 괜찮니?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루소인데 루소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전 시기가 어땠냐면 구체제라는 용어로 나와요. 영어로는 앵시앙 레짐입니다. 에이션트 레짐이야. 에이션트 레짐. 구체제, 고대의 체제. 근데 이 구체제는 어떤 체제냐면은 전체 인구가 이렇게 있죠. 1신분, 2신분, 3신분. 이게 그림 나옵니다. 그림 몇 페이지냐면 154페이지에 보면은 그림 3개 나오지. 네. 첫 번째 거 청교도혁명에 나오는 게 리바이어던입니다. 절대군주 얘기하는 거고 사회계약으로 만들어진 강력한 절대군주 이게 리바이어던. 두 번째가 명예혁명인데 메리 앉아있는 사람 2명 보입니까? 메리 윌리엄이야. 걔네한테 지금 뭐 승인받고 있어? 권리 장전 승인받고 있는 그림이야. 세 번째가 프랑스 혁명 때 구체제의 모순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밑에 노인은 누구니? 1, 2, 3신분 중에 3신분이고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얘네가 98%야.
30분이 98%고 1신분이 20분 합쳐서 2%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전체 토지의 몇 %를 40%를 독점하고 있어. 나는 2%다. 그리고 얘네들은 세금을 안 내. 40%를 가지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가지고. 근데 얘가 절대왕정식이잖아. 절대왕정식이라 전쟁 많이 하고 자기 영역 넓히려고 세금 많이 걷는 시대거든. 누구한테 세금 먹겠니? 얘네를 돈을 안 내니까. 누구한테 세금 내겠지. 그러면 얘네는 토지도 많이 없는데 98% 60%막 못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다 여기다 전담하니까 누가 빡쳤다고? 여기 있는 시민들, 도시 상공업자들이죠. 시민들이 빡쳐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게 프랑스예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루소의 키워드는 뭐냐면 재산입니다. 재산. 뭘 비판하냐면 이거 비판하는 거예요. 재산은 누가 가지고 있어? 2%가 되는 1, 20%만 가지고 있잖아. 재산 소유의 불평등이 재산의 사유 재산의 등장이 원래 평화롭던 자연사회를 여기는 성악설이고 여기 성악설은 도시 시민계층, 도시 상공업자를 얘기하는 거야. 인간 본성이 악하죠. 왜? 내가 믿는 왕당파 임금을 목을 치는 애들이잖아. 우회파는 악한 애들이고. 그래서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입니다. 만만투 상태. 만인이 만인에 대해 늑대인 상태 이런 표현입니다. 괜찮지? 여기는 성무성악설이에요. 성무성. 그래서 그 도시 시민 계층을, 도시 상공업자 계층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왜냐면 의회파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의회가 선으로도 흐를 수 있고 악으로도 흐를 수 있고 있기 때문에 뭐에 따라 우리가 만들어낸 그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민은 얘네 98%가 되고 재산 없는 일반 그 프랑스 백성들이 이제 시민이니까 여기는 뭐예요? 그래서 여기는 시민혁명이 얘네들 주축이 98%가 이렇게 혁명이죠. 얘네는 사실 조금 반귀족 혁명이에요. 의회혁명이에요. 의회는 반귀족이에요. 젠틀이들. 근데 여기는 좀 일반 시민들에 대한 대규모 혁명이야. 프랑스 혁명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을 선하게 보는 거야. 얘는 그래서 성선설이야. 그래서 얘는 자연 상태가 만만투 상태, 여기는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해. 여기는 자연 상태가 완전하고 평등한 상태. 근데 뭐가 등장하면서 이거 재산이 사유 재산이 등장하면서 불평등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 불평등을 다시 자연적 자유를 상실한 거를 시민적 자유를 전환하려고 그 국가를 만든 거야. 사회계약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성선하죠. 인간 본성이 선한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시민들을. 그래서 얘의 국가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착한 애들인데 사유재산 때문에 지금 불평등해가지고 좀 힘든 애들이잖아. 얘네들이 직접 통치를 해야 된다고. 의회 같은 얘네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얘네들이 아니라. 괜찮니? 그래서 여기는 절대 군주예요. 여기는 의회 민주주의 혹은 뭐 그 대의 민주주의. 여기는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거다. 왜냐면 시대의 배경이 이러니까. 이까지 괜찮습니까? 이해가 잘 되면은 내용이 뒤에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으로 나와. 다시 153페이지로 가서 153페이지. 자, 홈스부터 봅니다. 자, 청교도 혁명이 배경인데 자연권 양도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제외한 생명권은 양도 안 해요. 사회개혁을 맺은 이유가 만만투잖아. 만인에 대한 존재하니까 내 생명권이 너무 보장이 불확실한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생명권 제외하고 내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누군가에게 절대 군주에게 양도해요. 자연권 전부를 국가에 양도한다. 그래서 10번의 군주 주권론입니다. 절대 군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좀 웃기죠 사실은. 왜냐면 왕권 신수설이 씨알이 안 맥히니까 절대 군주를 옹호하려고 출발한 사상이야. 사회계약론이라는 거는. 근데 이 사회계약론이 누구 권위를 옹호하는 걸로 점차 바뀌는 거야. 변질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민 권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요. 시민들을 점점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 성악이었는데 성무선악이었는데 성선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퉁쳐가지고 이제 그 시민 권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변질돼. 사회계약론이 계몽사상이라고 느껴서. 그리고 11번에 국가 권력은 군주가 곧 국가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리바이어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리바이어던. 영어로는 레비아탄이라고 읽어요. 판타지 소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 보스몹 정도로 나오는 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래. 괜찮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림이 작아가지고 안 보이는데 지금
왕이 이렇게 있죠. 왕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배경이 밖에가 바다거든. 아니, 얘가 바다 괴물이기도 하고 리바이든이 원래 욥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이기도 하고 왜 바다냐면 배경이 영국이라서요. 여기 청교도혁명이죠. 청교도혁명. 여기는 명예혁명 둘 다 영국에서 일어났거든. 프랑스혁명 프랑스에서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섬나라죠. 섬나라라 가지고 절대군주가 바다를 등지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 형태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바다 괴물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남판에 한쪽은 칼을 들고 한쪽은 지팡이를 들고 있죠. 여기는 종교적 권위 이런 걸 나타내고 이거는 강제로 나타내는 거야. 근데 바다 괴물이기 때문에 이게 다 비늘이거든요. 피부가. 근데 이 비늘을 가까이서 보면 뭐로 보이냐면 사람 얼굴입니다. 사람 얼굴들이 막 모여가지고 만들어낸 국가라는 강제력 그게 절대 군주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니? 그래서 군주는 국가는 리바이어던이고 가끔씩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알아주십시오. 커먼웰스라는 거예요. 커먼웰스. 이거 COMMON 무슨 뜻이야? 뭐니? 고유명 알지. 일반적인 공통의라는 뜻이죠. 아니 커먼 이거 할 때 커먼 이거. 그리고 웰스는 뭐냐면 WEALTH 뭡니까 이거? 부명의 권력이라는 뜻이야. 이 고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공통 권력으로 번역돼요. 근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국이 여러분 그 네 개로 지금 쪼개져 있는 거 알죠? 영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잉글랜드가 사실 여기만 잉글랜드야. 여기가 잉글랜드고 여기는 웨일즈, 여기는 스코틀랜드 민족이 좀 달라요. 얘네는 게일족입니다. 우리가 그 작년에 배울 때 그 켈트족이라고 서부 유럽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 근데 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켈트족이 쫓겨가지고 위로 올라갔겠지. 여기서만 모여 살아요, 켈트족. 여튼 이제 아일랜드, 그다음에 여기 스코틀랜드, 여기는 웨일즈, 여기는 스코틀랜드, 요걸 다 합쳐가지고 영연방이라고 부릅니다. 괜찮니? 커먼웰스는 영연방의 번역어예요. 괜찮니? 그래서 공통 권력 혹은 영연방 이게 얘예요. 리바이드랑 동의어입니다. 괜찮니? 공통 권력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홉스라는 노래에서 찍을 수 있어야 된다. 홉스 키워드. 리바이어던 혹은 커먼웰스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한다. 그리고 기타는 생명 위협에 저항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습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은 다른 건 다 양도해. 근데 생명권은 양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군주가 저항권 원래 옛날에는 홉스는 저항권이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한 10몇 년 전까지. 근데 홉스 원전을 막 보다 보니까 약간 군주에 저항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멘트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소극적 저항권을 인정한다. 옛날 거에는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봐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군주가 내 목숨을 빼앗으려고 해. 그러면은 그냥 조용히 외국으로 망명한다. 혹은 숨는다. 그 정도 소극적인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양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다 양도해요. 아래쪽 로크는 명예혁명의 배경이죠. 자연권, 생명권과 재산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 이런 거 일부를 양도합니다. 일부는 어느 건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겁니다. 자연권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권과 재판권. 내가 자연권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잖아. 그지?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거든. 내가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내가 소유 권리가 생겨. 누구 입장이야? 우리 분배정의에서 노직 입장에서 노직 입장이 여기서 나온 거야. 로크가 이 얘기를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 상태에서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노동력을 들이면 내 소유권이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 재산권이 있어. 근데 개인은 어떤 권리도 자연권으로 가지고 있냐면 내 재산권과 생명권과 자유권과 플러스 남이 내 재산을 침해했을 때, 남이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 처벌할 권한까지, 처벌권과 재판권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자연 상태는 공평 무사한 재판관이 없다는 표현 나오거든. 공평 무사한 재판관이 없기 때문에 이 처벌권이 남용되는 경향이 생겨. 그래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혼란 상태로 이행하게 된다라고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처벌권을 개인이 막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준다고? 의회에 위탁한다는 표현을 나와요. 그래서 국가에 양도한다. 국민주권론인데 여기 국민주권은 대의민주제가 둘 다 국민주권이 직접 민주제든 대의민주제든 둘 다 국민주권이긴 한데 여기는 일단 대의민주주의 의회의 권력을 위탁합니다. 자, 국가가 주권을 대리하는 개념이고요. 국가 권력은 자연권 침해에 대한 처벌권 어디에? 입법부에 위탁한 겁니다. 입법부. 그리고 기타에서 저항권, 법치주의, 권력 분립. 아까 이권 분립을 했지. 입헌군주가 따로 있고 입법부가 따로 있고. 이권 분립 얘기하는 건 로크밖에 없다. 아래쪽 루소는 프랑스 혁명이 배경이고 프랑스 혁명 이전에 루소 책이 나왔어. 사회개혁 책이. 그게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친 거고. 자, 여기는 성선이죠. 성선하기 때문에 본성이 선하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해도 돼. 오히려 재산 소유가 등장해가지고 불평등이 생겼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전환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다. 모든 힘과 권리를 자연권이랑 비슷한 용어인데 자연권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모든 힘과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걸 나 자신에게 줍니다. 모든 권리를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뭐도 주냐면 생명권까지 줘요. 생명권까지. 그래서 교정조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생명권까지 나한테 자기 자신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국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동의해서 생명권을 국가에 바치거든요. 자, 일반 의지의 행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직접 공익을 추구하는 공통된 의지를 일반 의지라 그래요. 이게 주권입니다. 일반 의지의 행사가 주권. 자연권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뭐다? 이 직접 민주주의 공통된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인 일반 의지의 대행에 불과하다. 국가라는 것은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국민이 가지고 있다. 왜? 직접 민주주의 체제니까. 입법권, 주권 분할 양도되지 않는다, 대표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국민은 공동체 내에서 시민적 자유를 향유한다.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연인 상태의 자연적 자유가 구별한다고 나옵니다. 미리 설명하는데 일반 의지라는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일반 의지. 이지영 강사님 강의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자, A, B, C가 있잖아요. A, B, C. 이거는 A의 개별적인 의지입니다. A의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야. B의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고 C의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일반 의지는 이 A, B, C의 합집합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걸 구별해야 돼. 뭐가 일반 의지냐면 이게 일반 의지. 일반 의지는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였죠. 그러면 A의 사익과 B의 사익과 C의 사익이 다 겹치는 부분은 A, B, C의 공익이겠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된다. 이게 직접 민주주의잖아. 괜찮니?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의견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자. 그러면 정당한 국가. 괜찮죠? 이거는 정치 의지고 일반 의지는 정치 의지랑 다르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밑에 별표돼서 보이죠? 일반 의지 혹은 보편 의지는 공공이익을 지향하는 국가의 단일한 의지고 특수 의지의 교집합이에요. 교집합. 그리고 전체 의지는 특수 의지의 총합인데 특수 의지 합집합이에요. 이 전체 의지는 일반 의지랑 다른 거겠죠. 합집합이랑 교집합 차이니까. 여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더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는 선지가 어려워서. 조금 이따 보고. 자, 자유주의 중에 있는데 국가 시민 운동에서 자, 밀 어디서 나왔니? 공리주의에서 나왔죠. 공리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입니다. 뭐 할 때도 나왔냐면 우리 여성윤리 할 때도 나왔다. 여성윤리. 자유주의, 공리주의 입장 양쪽에서 여성 권리를 옹호했었지. 그럼 자유주의 나오는데 타인에게 해악을 주지 않는다면 신의 자유를 보장해줘야 된다.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사회계약론에서는 우리가 동의해가지고 국가가 국민의 자유재산,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 국가는.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롤스는 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추구해야 된다. 그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괜찮습니까? 이건 다 했던 내용이고 밀이나 롤스는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뭘 자세히 보냐면 사회계약론을 자세히 봐야 돼서 일단은 155페이지로 갑니다. 만화가 있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 구문에 나올 거야. 조금 읽으면서 설명합시다.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명 나오죠. 자, 첫 번째 홉스인데 흉터가 있네. 왜? 만만투기 때문에. 만인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있는 중인 거지. 그래서 흉터가 나타나고 만인에 대한 투쟁을 설명해야 돼서 흉터가 많으시네요. 루소는 왜 빈종이를 가지고 계세요? 얘는 본성이 어떻다고 루소는? 인간 본성은 루소는 인간 본성이 어떻습니까? 무선악이다. 여기는 여기는 성무선악, 여기는 성선이었지. 홉스, 로크, 루소. 루소가 성선이야. 로크는 성무선. 로크. 그러니까 루소가 그쪽은 왜 빈종이를 들고 계세요? 물은 거지. 로크한테. 로크가 뭐라 그래? 자, 이렇게라도 백지설을 표현해야 해요. 백지설이 원어로는 타블라 라사라고 해요. 알 필요 없고요. 타블라 라사. 빈 서판이라는 뜻입니다. 빈 서판.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아직 쓰여지지 않는 흰 종이와 같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고자의 성무선악설로 그냥 번역을 해요. 본성이 정해지지 않았다. 빈 서판이라고. 그지? 빈 종이라서. 아직 본성이 정해지지 않은 거지. 그래서 선으로 들을 수도 있고 악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라도 빅지설을 표현해서 그래서 인간 본성이 성선설, 성무성악설, 성악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국가 상태에 질문했습니다. 자, 흉터가 있으니까 홉스네요. 홉스가 뭐라 그래? 군주 주권이어야 하죠. 기억나지?
여기 절대왕조 옹호하는 입장이니까 생명권 빼고 양도합니다.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아요. 생명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초에 그 사회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생명권 빼고 전부 양도해야 된다. 아니 생명권 빼고 전부 가요? 아주 팬티까지 뺏어가겠냐? 아주 정화 안 한다면 싫어요. 하여튼 여기는 누구냐면은 루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애매한데 로크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좀 하겠지. 로크는 일부 권한만 양도하거든요. 일부 권한만. 루소는 자기 자신에게 모두 양도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군주한테는 양도하지 않지. 밑에 봅니다. 155페이지. 그걸 전부 양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오른쪽에 리바이어던과 같은 힘을 가진 군주가 만들어주죠. 이분은 그냥 진격을 거기 봤습니까? 리바이 병장? 모르니? 만화 등장인물인데 리바이라고 사람 이름이에요. 리바이 병장. 왜 갑자기 리바이가 나왔냐면 세 글자나 그냥 겹쳐서 모셔봤답니다. 그냥 만약에 저분이 자기 보존권을 침해하면 저항할 수 있나요? 자기 보존권은 생명권이에요. 생명권 침해하면 어떻게? 소극적으로 여기는 옛날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보통 요새는 봐요. 저항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냥 저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스스로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군주가 스스로 그만두는 거는 가능해요. 알겠죠? 저는 국가 상태가 간접 민주주의 한다고 생각해요. 누구니? 간접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로크가 얘기한다. 로크가 위에 보면은 반짝반짝한 애들 금발이 로크니까 간접 민주주의고. 자, 마달모신의 작은 국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게 낫죠. 직접 민주주의 누구야? 누가 직접 민주주의 얘기했니? 루소가 얘기했다. 루소. 그럼 님은 국가 말고 동호회에서 사시든가요. 근데 사실 직접 민주주의 하려면 규모가 이렇게 크면 안 돼요. 작은 규모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님들은 왜 사회 상태가 없어요는 사회 상태는 아직 설명 안 했는데 누구 키워드냐면 루소는 자연 상태랑 국가 상태 사이에 다른 이상한 상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사회 상태라고 해요. 다시 이 사회 상태가 뭐냐면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자, 인간 본성은 어때 루소? 인간 본성이 선하다, 그렇지? 그럼 자연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그냥 완전하게 평등하고 평화로운 자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인간 본성이 편하기 때문에. 근데 뭐가 문제를 했어? 인간 본성은 문제가 없는 거야. 뭐가 문제니? 루소는 왜 사회가 혼란스러워져가지고 국가 사회계약을 해야만 됐었던 거야?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치? 아까 2%밖에 안 되는 애들이 30% 독점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것 때문에 사회계약을 맺었어야 됐다고. 기억나죠? 그래서 루소는 이 재산 소유가 등장한 자연 상태를 사회의 상태라고 따로 지칭을 합니다. 괜찮니? 그래서 국가 상태, 사회 상태, 자연 상태가 세 개가 나오면 전부 루소입니다. 루소만 있어요. 그래서 재산 소유가 등장해가지고 불평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뭐 이렇게 좀 원래의 자유로 전환하려고 사회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 상태가 따로 나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님들은 왜 사회 상태가 없어요? 사회 상태에서 사유 재산 때문에 혼란이 생기는 거 아닌가? 옆에서 마르크스가 하트 띄우고 있죠. 사유 재산 때문에 원래 사회주의 사상들은 전부 다 사유 재산이 없어. 이제 사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하트를 띄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바, 세바, 참치, 꽁치 이런 반응이죠. 근데 그거 저희 중에 님만 있는데 그쪽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거고 공감합니다. 왜냐면 둘이는 사회 상태가 없거든. 그래서 뭐야? 라고 하니까 그럼 지금 저 왕따시키는 거예요? 니들이랑 진짜 대화가 안 된다. 뭐라고? 엉덩이만 이거는 안 필요 없고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왜 이런 멘트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엉덩이 맞는 거 좋아하는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서로 싸운다는 그런 얘기겠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삼쟁 그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막 너가 뭐 어쩌니 잘났니 못났니 막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게 어떻게 나온 거야? 문제에서 갑을병이 서로가 서로에 대한 비판을 고를 식으로 나온다고요. 원래 생존하는 애들은 다 지금 홉스 사회계약의 문제를 보면 이 상태가 돼. 이 상태가 됩니다. 선지가 어렵다 여기. 어려운데 이거를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한 번씩 차근차근 보면 됩니다. 157페이지. 할 수 있다. 용기받을 미움받을 용기 책 같아요. 그 책은 무슨 책 편지 같아요. 모임 놀러 댕기다 사는 모습. 여기 일단 개념은 좀 보고 개념이 한 번에 안 들어오거든.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보자. 근데 문제가 꽤 어려워요. 꽤 어려운데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사회계약론부터 보자. 호스 배경은 영국 청교도혁명이었죠. 책은 리바이어던. 그래서 청교도혁명 하고 나서 프랑스에 피신가 있는 동안 쓴 책입니다. 왕당파 옹호하려고.
자, 로크는 이제 명예혁명이 배경이었지. 시민정부론에 대한 책을 썼는데 영국 명예혁명 바로 직후에 썼어. 그래서 의회 민주주의 이런 거 옹호하는 책입니다. 시민정부론. 루소는 프랑스 대혁명이 이제 89년인데 사회계약론 있고 나서 한 20년 정도 후죠. 그래서 이 루소의 사회계약론 사상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거야. 자, 인간만 얻었다고 홉스는 무슨 설? 인간 본성은 성? 1번의 성 악설, 성악설입니다. 1번 성악설. 홉스의 인간관. 자, 로크는 인간 본성이 성, 무선악. 다른 말로 백지설. 아까 흰 종이 들고 있었죠. 백지설. 루소는 인간 본성이 성, 선설이었습니다. 3번 성선설. 자, 자연상 좋습니다. 자연상인데 홉스는 4번에 만만투라고 적습니다. 만만투.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너무 길어서 보통 만만투라고 부릅니다. 4번 만만투 상태. 그리고 이 만만투 상태는 극도의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뭐가 없냐면 5번에 적어라. 5번에 별표 하나 적어놓고 5번에 별표 하나 적어놓고 적습니다. 부정의나 소유권이 없는 상태예요. 부정의가 없는 거 무슨 말이에요? 정의나 부정의가 정의되지 않아. 그러니까 부정의한 홉스의 자연 상태는 부정의한 혼란 상태다라는 틀린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롭고 부정의하다는 뭐냐면 사회계약을 맺었는데 사회계약을 준수하는 게 정의로운 거고 사회계약을 어기는 게 부정의한 거거든. 근데 사회계약을 맺기 전이죠, 자연 상태는. 그래서 정의로운 게 뭔지 정의되지 않아요. 이해가니? 그래서 극도의 혼란 상태라서 부정의, 정의 이런 거 정의되지 않고 소유권도 없습니다. 괜찮죠? 이 두 개 없다는 게 중요하다. 선지로 나옵니다. 밑에 자, 홉스의 자연 상태 봅니다. 첫 번째 불표에서 홉스의 자연 상태는 부정의한 사회가 아니다. 정의나 부정의도 정의되지 않는 혼란 상태로 만인은 만물에 대한 권리.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자연 상태에서 토끼가 있죠. 토끼. 여기 보면은 신체에 대한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 나오죠. 신체에 대한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 토끼가 살고 있는데 토끼.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토끼입니다. 근데 여기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표범이 있단 말이야. 왜 늑대도 토끼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만인이 만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늑대도 토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사자도 토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표범도 토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토끼는 모든 육식 동물들의 소유물이니까 결국 이 토끼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소유권이 없어요. 자연 상태의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태라서. 괜찮죠? 그래서 만물에 대한 권리,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까지도 가지기 때문에 생명권은 존재하지만 소유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의, 부정의 혹은 소유권도 없는 혼란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위로 올라가서 로크의 자연상태 보면 로크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혹은 6번에 불완전한 평화 상태 씁니다. 불완전한 평화 상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혹은 불완전한 평화 상태라고 나와. 왜냐하면 얘는 인간 본성이 어때?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거니까 백지라서. 하지만 자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입니다. 밑에 다시 두 번째 별표 봅니다. 자,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자연권으로서 자연권 침해에 대한 소불권을 보유한다. 내가 자연 상태에서 타고난 권리야. 자연적으로 타고난 권리로 재산권 있고 생명권 있고 자유권 있고 플러스 뭐까지? 처벌권과 재판권, 집행권까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겠니? 자연법은 존재하지만 이거를 너가 이만큼 처벌해야 되려고 판결을 내릴 재판관이 없죠. 자연 상태에서는. 그래서 처벌에 대한 그 처벌권이 남용되는 경향이 생겨. 그럼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겠지. 연필 하나 뺏었는데 손가락 하나 자르고 손가락 하나 잘랐더니 팔 하나 자르고 팔 하나 자르더니 목 하나 자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회가 점점 더 혼란해질 거니까 이 처벌권을 누구한테 다 맡기기로 합의한다? 입법부에. 여기는 명예혁명이죠. 명예혁명 뭐 의회가 집권해가지고 권리 장전 승인하게 하는 그런 시대잖아. 그래서 의회의 권력을 위탁하는 겁니다. 얘는 실제로 의회파예요. 로크는. 그래서 로크의 자연상태에서 개개인은 공평무상한 법관이 부조하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집행권을 입법부에 신탁한다. 입법부가 키워드다. 그럼 루소로 갑니다. 루소의 자연상태는 어떤 상태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죠. 왜? 얘는 인간 본성이 어때? 인간 본성이 선했죠. 선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지만 뭐 등장 이후에? 사유재산 등장 이후에 7번에 재산 혹은 사유재산이 등장한 이후에 아까 그 프랑스 혁명 이전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발생하면서 평화로운 자연 상태가 깨진 거죠.
이걸 무슨 상태라고? 사회 상태라고 얘기를 했다. 님만 왜 사회 상태가 있어요? 라고 했잖아. 아까. 세 번째 별 봅니다. 자연 상태. 루소의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국가 권력, 사유, 재산이 등장한 이후에 불평등한 사회 상태로 이행한다. 그러면 최초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어떤 자유? 이게 자연 상태는 좋은 거예요. 루소 입장에서는 자연 상태는 자연적 자유를 향유하지만 불평등한 사회 상태에서는 자연적 자유를 상실해. 그래서 국가를 만들어서 왜 국가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 자유를 다시 보관하고 싶어서. 근데 자연적 자유는 아니고 또 비스무리한 겁니다. 시민적 자유라는 걸 향유하기 위해. 왜냐하면 재산 소유 때문에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적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보관한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국가 상태로 세 단계로 이해하는 거지. 따라오고 있죠 지금? 따라와야 된다 여기. 좋습니다. 자 국가의 언어 봅니다. 자, 같은 얘기인데 사회계약이거든요. 근데 사회계약을 조금씩 용어를 다르게 쓰는데 홉스의 사회계약은 8번에 신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 신약. 믿을 신자에 매질 약자입니다. 믿음의 약속이라는 뜻이야. 사회계약을 믿음의 약속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면 홉스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맺어가지고 누구한테? 리바이어들한테 권력을 주는 거죠. 절대군주한테. 이 절대군주는 다른 말로 뭐 커먼웰스라고 해서 다 공통 권력 혹은 영연방이다. 괜찮니? 왜? 9번에 커먼웰스 쓰고요. 9번에 커먼웰스 리바이어던 절대군주, 리바이어던, 커먼웰스, 공통 권력 같은 말이야. 영연방 뜻하는 거예요. 10번은 자, 로크도 똑같은데 로크도 사회계약이야. 근데 홉스는 그걸 신약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고 로크는 신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신탁. 이건 맡길 탁자예요. 타가설 탁자입니다. 믿음에 맡김이죠. 어디에 맡긴다고? 의회에 맡긴다고. 의회. 대의민주주의였잖아요. 그래서 10번에 신탁을 맺어서 11번 입법부를 구성합니다. 입법부. 여기 의회민주주의 키워드였죠. 11번 입법부 구성합니다. 넘어가서 루소인데 루소의 국가 형성은 보편의지 다른 말로 일반의지가 루소 키워드입니다. 일반의지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였죠.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 그래서 일반의지를 따라 국가를 운용함으로써 뭐 시민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재산 소유 불평등 이런 게 없어지고. 자 홉스로 갑니다. 홉스의 이상적 군주제 정치 제도는 13번의 절대 군주주의. 여기는 절대 군주한테 양보한다고 했지. 전제군주제 혹은 절대 군주주의라는 용어를 쓰고 로크의 이상적 정치 제도는 14번에 대의 민주주의. 대의 뜻이 뭐야? 대의 민주주의 뜻이 뭡니까? 의사를 대표한다, 의사를 대신한다는 얘기야. 지금 직접 민주주의는 안테나 민주주의 말고는 잘 안 나와요.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없다. 현대 사회가 너무 크고 복잡해졌잖아. 우리는 일하고 뭐 공부하고는 바쁜데 우리가 언제 국가 중대사를 직접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럴 시간이 있겠어요. 여유가 없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졌죠. 규모가 크고. 그래서 정치인들을 뽑아가지고 걔네 대신 우리 대신해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게 만들잖아. 그래서 의사를 대신한다, 의사를 대표한다. 대의민주주의. 여기서 누구로? 의회로 나타내는 거죠. 예?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국회의원 뽑는 거. 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의회 중심제 플러스 입헌 군주제. 그래서 군주를 부정하진 않아. 네, 군주가 어떤 군주야? 수합입니다. 왜? 뭐에 따라? 권리 장전에 따라. 의회가 만든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거라서 입헌 군주제죠. 그래서 이권 분립인데 입법부가 중심이고 입헌 군주가 집행권을 가지고 있긴 한데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통치하는 체제입니다. 이권 분립, 의회 중심제, 입헌 군주제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루소는 무슨 정치주의? 직접 민주주의다. 15번에 직접 민주주의. 여기는 법치주의 공화제입니다. 군주가 없어요. 군주가 없다는 말이 나오면 루소다. 내용 비슷하죠.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문제를 풀면서 한번 봅시다. 법에 따라 통치하는 왕이 없는 직접 민주주의 공화제 국가야 루소. 자 홉스 봅니다. 저항권 인정하는 거, 제한적 인정한다. 소극적 저항권. 군주가 뭐 생명 빼앗으려고 해서 도망간다 정도. 혹은 불인정한다. 생명권 침탈 시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소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는 건 로크의 저항권 생각. 여기는 뭐야? 실제로 임금을 쫓아냈죠. 임금 쫓아내고 의회 중심 정권을 만들었잖아. 여기도 마음에 안 들면 뭐 명예훼손할 수 있는 것이. 그죠? 그래서 저항권 생각.
적극적으로 저항권을 인정하고 언제 저항할 수 있냐면 신탁을 위반한다. 여기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처벌권을 잘 집행해 주세요. 우리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 주세요라고 사회계획을 맺은 거거든. 이거를 위반하면 저항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괜찮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주의야 여기 로크 같은 경우는. 루소는 여기도 제한적 인정인데 언제 하냐면 주권 침탈 시에 저항권 인정돼요. 이 주권은 뭐냐면 일반 의지의 대행이라서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에 국가가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에 의해서 일반 의지에서 국가가 굴러가면은 정당한 국가거든. 여기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 근데 언제냐면 만약에 뭐 식민지 정부야. 우리 공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아닌 거에 의해 정치가 운용이 돼요. 혹은 독재 정부야. 독재 정부면 권익을 추구하는 의지가 아니겠지. 일반 의지에 따라 운용되지 않겠죠. 독재 정부라면 그러겠죠. 그럴 경우에는 일반 의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항권 사상이 제한되고 인정을 됩니다. 주권 침탈 시라는 거는 일반 의지가 운용되지 않을 때 일반 의지를 회복한다는 뜻이야. 아래쪽 자연권 양도. 홉스는 자연권 전부 양도합니다. 뭐만 제외하고? 아까 만화에서도 나왔잖아. 생명권만 제외하고. 왜? 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계획을 맺는 목적이 생명권 보존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권만 제외하고 전부 양도. 로크는 일부만 양도합니다. 일부만.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잖아. 팬티까지 넣어주고 이러면서. 얘는 거의 안 주거든. 뭐만 주냐면 16권에 집행권만 주는데 이 집행권에 입법권, 사법권, 처벌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 일부 권한입니다. 일부 권한. 내가 자연권에서 가지고 있던 처벌권, 입법권, 뭐 집행권 뭐 이런 것만 얘기한다고. 16권 집행권. 루소는 자연권 전부를 양도해요. 근데 자연권이라는 용어는 안 나오고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한다는 표현을 안 해요.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한다. 괜찮죠? 이거 다 외워야 된다. 선지를 다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어. 이거 많죠. 원래 힘들어. 원래 애들이 원래 힘들어. 이거 정상적인 정상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라서 한 번에 다 안 들어. 당연히 한 번에 안 들어오지. 근데 문제를 풀면서 몇 번 이렇게 이게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이거구나라고 돌아가면서 한번 보는 거야. 보면서 차츰차츰 익숙해질 겁니다. 차츰차츰. 자, 생명권 양도까지 했고, 생명권 양도부터 생명권. 자, 홉스는 생명권 양도 안 하는데 X 돼 있죠. 홉스는 생명권 양도하지 않는다. 로크는 생명권 양도합니까? 양도 안 해. 왜냐면 자연권 일부만 양도하기 때문에. 집행권만 양도했지. 처벌권, 뭐 집행권, 입법권만 양도했잖아. 그래서 생명권 양도 안 하고. 루소는 모든 힘과 권리를 자기 자신에게 양도하잖아. 자기 자신에게. 일반이지, 자기 자신이. 모든 힘과 권리를 일반이지 다 양도하기 때문에 생명권까지 양도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도 정의해서 루소가 사형제 찬성하거든. 사형제 찬성하는 근거가 너네들이 사회 계약할 때 너 생명권까지 국가에 바쳤잖아. 국가가 너 생명권 회수해가는 걸 네가 동의했잖아. 동의했으니까 회수해도 돼. 사용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해. 괜찮지? 자기 자신이 직접 민주주의 국가 정부 체제, 법치주의 공화정. 그냥 직접 민주주의 정치 체제. 그 정치 체제가 사형제를 하는 거를 정당하다고 봐요. 루소는. 왜? 이 정치 체제에 우리 직접 민주주의를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는 사형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사형이 정당한 사형이라고. 왜냐면 모든 힘과 권리를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하는 정부 체제에 다 양도하기로 우리가 애초에 합의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치. 직접 민주주의가 자기 자신이 양도한 거지. 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직접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모두 양도해도 나 자신에게 양도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것도 일반 의지에 따르는 결정은 내가 내 스스로한테 내리는 명령이자 내 스스로한테 내리는 뭐 결정이자 제약이자 그런 거야. 괜찮죠? 아래쪽 갑니다. 입법권 양도. 홉스는 입법권 양도하지. 왜냐하면 생명권 제외한 모든 권리를 절대권자는 줍니다. 입법권도 당연히 양도하고. 로크는 입법권도 양도하지 당연히. 왜냐면 집행권 안에 입법권, 집행권, 처벌권 이런 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자연권 일부 양도할 때 입법권도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루소는 입법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왜냐면 직접 민주주의니까. 맞지?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양도한다고 보면 안 돼요. 아니 자기 자신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시민은 주권자가 시민이거든. 주권자가 입법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봐요. 선지에서 그렇게 나왔다.
여기는 양도하는 걸로 보지 않는다고 선지가 나와가지고 양도하지 않는 걸로 외우세요. 왜냐면 직접 민주주의라서 그래요. 입법권은 누가 하냐면 시민들이 그냥 입법해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양도하지 않는다. 국가가 자기 자신인 거지. 근데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입법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입법권을 양도하지 않는 걸로 선지가 나왔었어요. 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좀 외우세요. 직접 민주주의라서 양도 안 하는 걸로 나오더라. 키워드는 홉스는 생명입니다. 생명권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계획을 맺은 거지. 로크는 재산인데 여기서 이 재산이 생명, 자유, 재산인 걸 다 포함하는 개념. 그다음에 루소는 여기도 재산이긴 하거든. 근데 재산보다는 사실 자유 재산으로 인해 등장한 불평등 계수가 목적이에요. 불평등이 키워드. 공통선지 봅니다. 홉스, 로크, 루소 공통선지인데 17번 만장일치제예요. 만장일치. 사회계약론은 전부 다 만장일치제다. 아까 내가 명시적 동의를 안 했더라도 로크가 뭐라 그랬어? 너는 무슨 동의를 한 거야? 묵시적 동의를 한 거야. 그래서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니까 17번 만장일치로 사회계획을 동의했고 로크는 명시적 동의 X라도 묵시적 동의를 한 것을 본다. 나머지도 묵시적 동의라는 용어는 안 나오는데 만장일치한 걸로 봐요. 옳은 선지로 본다. 자,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명,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이게 자연권입니다. 생명,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이성적 존재다. 근데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은 누구만 가지고 있어? 로크만 사유재산이 있다. 자연 상태에서.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이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만인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 루소는 왜 사유재산이 없습니까? 자연 상태에서. 루소요. 사유재산이 생기면 사회 상태다. 사회 상태. 그죠? 불평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회 상태로 이행된 걸로 보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사유재산이 없었죠. 기억나니? 오케이. 그래서 생명 자유는 다 공통이고 재산권은 로크만 나온다. 로크만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힘들죠. 3번. 자, 국가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공통이다. 자, 국가 상태로 이행되고 난 후에는 다 사유재산이 있죠. 맞니? 사회계획을 맺은 다음에 당연히 일반 시민 살고 있는 사회란 말이야. 당연히 사유재산이 있지. 근데 국가의 의무가 뭐라고? 왜 사회계획을 맺었다고? 우리 자유권 보존에 달라고. 내 생명 자유권 플러스 이제 사회 상태 이후에는 국가 상태 이후에는 이제 재산도 있는 거지. 그 재산까지 포함해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좀 지역적 내용이긴 한데 수능에 기출됐어. 홉스의 의무 위반은 드라마 안 돌아. 다시 좀 나오진 않던데. 홉스의 의무 위반은 계약 위반과는 틀려요. 만약에 군주가 내 생명, 자유, 재산 이런 걸 위협해. 그러면 이제 의무의 사회계약의 목적에는 위반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그거는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계약 위반. 여기서 계약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는 일반 시민들이 계약 당사자다. 군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게 수능 선지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 내 자연권 일부를 포기해가지고 절대군주한테 자연권 일부를 양도하고 내 자연권을 임의대로 행사하지 않도록 합의하자가 계약이야. 절대군주는 이 계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그래서 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회계약의 목적에는 위반될 수 있어. 근데 그게 목적에 위반된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군주의 모든 역할은 생명권을 뭐 위협하고 재산권을 위협하는 것일지라도 사회계약을 이행하는 중인 거예요. 계약을 이행 중인 거야. 왜냐하면 군주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군주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강력한 강제력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자연 상태보다는 낫다 그래요. 괜찮니? 자연 상태를 막아주고 있는 거죠, 절대군주가. 그래서 절대군주가 하는 모든 행동은 계약 이행 중인 상태야.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의무는 위반할 수 있어. 의무는 생명자유 재산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자유 재산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할지라도 그게 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게 수능선으로 한번 나왔다. 슬프지만 5분 있다 합시다. 자, 마지막. 거의 진짜 다 끝났습니다. 인강이랑 저 친구들도 조금 신은이는 되겠다. 인강 연애랑
그만 쉬어. 편안하게 집에서 앉아가지고 영상이라 보고 있는데 뭔 힘듭니까 거기는. 라고 이제 예슬아. 몸살 났다는 예슬아. 정신이랑 머리 갔어. 자연권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의 입법권이야. 개인마다 자기가 만든 법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공통된 공평무사한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 함께 권력을 위탁해가지고 입법부에다가 입법권을 준다. 근데 그게 이제 흡수 같은 경우는 그 입법권을 가진 게 절대 군인 거고, 그다음에 그 로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입법부인 거고, 루소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의지인 거지. 저학번은 나중에 있어요. 뭐? 저학번. 저학권은 국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공통 4번 봅시다. 공통 4번 18번인데 재산 소유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양도라고 내용이 나오면 다 틀려요. 왜 양도되지 않겠니? 홉스는 재산 양도할 자연권이 없어. 홉스랑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할 수가 없고, 그렇죠? 누구만 자연 상태에서 누구만 재산권이 있다고? 로크만 있어. 로크만. 근데 노직이가 똑같이 나왔잖아. 노직 이름이 무시야. 노직 로크 로 비슷하잖아. 두 법칙. 노직이든 로크든 노로 이렇게 비슷하잖아. 노직 소유권, 로크 소유권 이렇게 하세요. 자연권 안에 소유권 있어야 로크만. 왜 홉스는 만인의 만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 없는 거고, 루소는 재산권이 등장하고 나서는 사회 상태였지. 자연 상태는 재산권이 없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에 양도될 수 없다. 괜찮니? 자, 홉스,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18번에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어서 양도가 안 됐고, 로크는 자연 상태에 소유권이 있지. 근데 어떤 권한만 양도해서 집행권만 양도했잖아. 입법권, 처벌권, 집행권 이런 것만 양도했지. 기억나요? 그래서 재산 소유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셋 다 공동. 19번에 주권 양도 안 됩니다. 주권 양도. 19번 주권. 주권은 국가가 권력을 뜻합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게 주권이야. 근데 주권은 홉스의 경우에는 주권자가 군주다. 군주 주권론이었죠. 그래서 군주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은 군주가 남한테 권력을 주지 않거든.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주는 거는 개인은 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을 자연권을 생명권 빼고 다 양도한다는 걸 주권 양도로 표현 안 써요. 주권자는 군주라서. 그래서 주권에 양도되지 않고, 로크 루소의 주권자는 누구야?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누가 주권자니? 시민이 주권자야. 그지? 그리고 일반 의지라든가 혹은 입법부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그 주권의 일반 의지 행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시민들의 주권을 대리하는 개념입니다. 양도한다는 걸로 안 씁니다. 괜찮니? 그래서 주권은 양도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다 틀려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루소에서 밑에 하나 별표에 넣어가지고 추가해 놓자. 별표에 넣어가지고 루소 전형론으로 나오는데, 루소 전형론 주권은 루소라고 땡땡 치고요. 그 별 밑에다가 별 하나 더 써라. 별 땡땡 하나 쓰고 루소 땡땡. 주권은 분할 양도 대표되지 않는다. 사실 이거 그 홉스 써도 맞을 것 같긴 한데 루소가 이 얘기를 했어. 근데 로크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크는 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냐? 로크는 양도하면 안 되지. 양도하잖아. 주권을 양도하잖아요. 주권이 양도는 아니구나. 주권이 분할되지. 대표되잖아. 입법부에 의해서 양도는 안 되고 주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입법부에 대표되고, 이권 분립이라서 주권이 분할되는 개념, 분할될 수 있는 걸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분할 양도 대표되지 않는다는 직접 민주주의, 루소 전주가 루소. 이런 표현을 썼다고 루소가. 괜찮죠? 이제 이 이론을 다 뗐고 머릿속에 안 들어갔지만 선지를 한번 보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보면 돼요. 159페이지. 지연아 1번. 자, 국가 권위의 정당성. 이제 로크에 따르면 한 국가의 영토를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는 게 맞니?
한 국가의 영토를 향유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국가의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가 생깁니까? 생기지. 뭐였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영토에 살고 있으면 내가 이 법률에 따르기로 동의를 한 거라서 묵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국가 뭐 준법의 의무 이런 게 생깁니다. 국가의 법칙에 복종하는 의무가. 자, 1번 국가와 시민의 의무. 혜진아, 자, 정약용은 국가가 겸해 교리의 정신 누가 얘기했어? 겸해 교리. 정약용은 아닌데. 정약용은 아니겠지. 겸해 교리를 누가 얘기했다? 묵자가 얘기했습니다. 묵자. 겸해로는 묵자 겸해로 많이 했잖아. 동양의 뭐 예수, 그다음에 교리는 동양의 된다 얘기했지. 그래서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 겸해 교리의 정신 다 맞는데 묵자 선지고 정약용은 아닙니다. 묵자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고. 2번부터 이제 사이경용 선지인데 아까 설명했지. 그 지훈아, 자 2번 홉스는 국가의 통치자가 계약을 위반한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4년 수능이다. 23년 11월달에 수능 생률에서 나온 선지입니다.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계약을 위반하는 거 아니랬잖아. 의무를 위반하는 거는 계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의무를 위반할 수는 있어. 그가 뭐냐?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는 게 군주의 의무거든요. 홉스 입장에서도. 근데 혹시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해주지 않더라도 그게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계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시민들이야. 군주는 계약의 주체가 아닙니다.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데 계약을 위반합니까? 계약을 위반하는 건 뭐라고? 내가 자연권 일부를 군주한테 양도하지 않고 내 자연권을 마음대로 자연 상태처럼 행사하는 게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의 내용은 홉스 입장에서 계약의 내용이라는 거는 일반 자연 상태의 시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민들이 내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군주한테 양도하고 거기에 복종하기로 하는 게 계약의 내용이야. 괜찮니? 그래서 내가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군주한테 양도하지 않고 이전처럼 자연 상태처럼 내 입법권, 처벌권, 행정권, 집행권 이런 거를 마음대로 막 남용하는 상태. 그게 계약 위반입니다. 그래서 시민만 계약을 위반할 수 있어. 군주는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니까. 계약의 주체는 누굽니까? 계약의 주체는 일반 시민들이 계약의 주체야. 군주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군주가 하는 모든 행동은 계약을 이행하는 중인 거예요. 권한을 대신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 일반 시민들의 권한을 막 내가 입법권, 처벌권, 자유 뭐 이런 걸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중인 거지. 근데 혹은 이렇게 의무를 위반한다 그래도 내가 생명, 자유, 재산권을 안 지켜준다 그러더라도 그게 자연 상태보다는 낫다 그래요. 괜찮니? 그래서 군주가 하는 모든 행동은 계약을 이행하는 중인 겁니다. 그것이 의무를 위반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계약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지. 근데 그게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계약 위반 할 수가 없지. 계약 주체가 아닌 거지. 계약을 위반해요. 계약을 하지 않았으니까 계약. 그치, 계약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어.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지. 너희를 가진 적이 없으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좀 어려운 선지였다. 이때 수능 생년 때도 몇몇이 좀 낚여서 왔어. 근데 나는 확실한 보답 내용이 있어가지고 정답 자체, 이 문제 자체의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요 선지 자체로만 보면 좀 어려운 선지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윤이 이런 내용이 안 나왔었거든. 24년 생윤 수능 이전에. 여튼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윤이 갈수록 작년 생윤 1컷 51점 알고 있죠? 51점이요? 아, 51점은 어떻게 나오죠? 작년 수능 생윤 1컷이 41점에서 41점. 그러면 뭐잘 찍으면 41점 가능하지. 뭔 잘 찍으면 내용이 내가 풀어도 어렵더라. 2개 틀렸어요. 그러면 1등도 비리네요. 나는 1등급이 하도 있는데 가르치기 3년 넘게 가르쳤는데 2개 틀리면 안 되지. 근데 선지가 너무 참신한 선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어렵다 내용이. 1컷이 50인 것보다는 41점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이게 교육과정 벗어나는 거랑 아예 너무 처음 보는 그런 게 뭔가 평가원에서 참신한 선지들이 나오는 거 인정할 수 있거든. 근데 수능에서 평가원 내듯이 6모 9모처럼 그냥 한 번도 본 적 없는 선지들이 그냥 나와. 조금 이건 좀 에바세바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어쩌겠니? 찍고 있지? 찍고 있구나. 여튼 갑시다. 이런 설명 그게 뭐야? 일단은 비슷하다는 얘기다. 생윤이 일단은 그 철학, 이제 여기는 3명 철학자 배경 뭡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3명 A, B, C 비판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잘 나와.
혹은 벤다이어 그린 그래가지고 A 사상의 홉스, 로크, 루소의 공통 입장 이런 걸로 나와. 그러니까 뭐랑 같이 나오냐면 롤스, 노식, 와이처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게 나와요.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혹은 아리스토텔레스 키우고 말해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양 상관을 네가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크다, 그죠? 3번 봅니다. 자, 홉스는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고 봅니까? 혜진아, 3번. 또예요? 건주야. 아니, 현선이 아니야, 현선. 자, 홉스는 국가가 부재하는 곳에서는 각자의 소유권도 부재한다고 봅니까? 오지, 5. 맞지? 국가가 없는 데서는 소유권이 없다 그랬잖아, 홉스는. 그래서 5입니다, 5. 건주야, 4번 갑니다. 자, 로크는 자연 상태의 인간이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봅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찍어보십시오. 처음으로 선지라고 치고. X. 자, 앞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저 158페이지에 공통 2번 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생명,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이성적 존재로 나오죠. 뭐를 이해하는 존재냐면 자연법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야. 내 자연법, 뭐 자연권 뭐 이런 거 다 이해하고 있는 존재라 가지고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계약을 맺는 게 나의 자연권 보존에 더 유리하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 존재라서.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이성적인 존재니까 사회계약을 맺을 수 있겠지. 이게 더 낫다고 합의할 수 있는 존재라서. 그래서 5번, 4번은 맞습니다. 4번. 4번은 틀린 거지. 이해할 능력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5번. 혜진아 다시 돌아옵시다. 자,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개인 로크 있잖아요. 로크 입장은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할까? OX. 네. 있지. 로크. 자연 상태에서 개인 왜 그 처벌권을 위탁했다 그랬어요. 왜 처벌권을 위탁했다? 그치, 공평 무사한 법관이 없기 때문에 자연권이 처벌권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잖아. 국가에서 자연 상태. 다시 돌아갑니다. 원래 근데 이렇게 봐야 돼.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서. 다시 돌아가서 내용이 국가에 위탁했다고 아니 이건 루소. 자기 자신에게 위탁하는 건 루소. 직접 민주주의. 로크로 가는데 158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158페이지. 자, 그 자연 상태의 두 번째 별표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보이니? 네.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개개인은 자연권으로서 자연권 침해에 대한 처벌권을 보유하고 있죠. 로크 입장에서. 그 자연 상태의 별표 두 번째. 요거. 로크의 자연 상태에서 다시 봅니다. 개개인은 자연권으로서 자연권 침해에 대한 처벌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치? 그래서 자연법은 존재하지만 근데 공평무사한 법관이 부재하기 때문에 처벌권이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처벌에 대한 집행권을 어디에? 입법부에 신탁합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얘는 자연법에서 개인이 갖고 있다는 거야. 굳이 처벌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입법부를 갖고 있고. 아니 개인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어. 자연권의 일부로서 자연권은 개인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자연권이에요. 이제 홉스나 루소 같은 경우는 생명권, 자유권 이런 게 자연권이다. 그지? 근데 로크는 거기에 뭐도 얘기를 하냐면 재산권도 얘기한다 그랬지. 로크는 플러스 처벌권도 개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홉스도 마찬가지예요. 홉스도 만만투라는 게 남이 나한테 비를 끼치면 내가 처벌권을 남용하니까 만만투 상태가 된 거잖아.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처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 맞죠? 그래서 사회계약을 맺는다고. 그 처벌권을 누구한테 준다고? 입법부한테 준다는 거죠. 로크 입장에서. 그럼 입법부한테 주는 건 이제 사회계약을 맺은 거. 그치, 사회계약을 맺은 거죠. 맺으면서 주는 거야. 사회계약을 자연 상태가 아닌 거지. 그건 자연상태가 아닌 거지. 아니요. 자연 상태에서 처벌권이 있다고, 처벌권이 남용되고 있다고. 그게 사회 혼란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 처벌권을 포기하고 그 처벌권을 다 누구한테 몰아준다고. 홉스 같은 경우는 절대 군주한테, 로크 같은 경우는 입법부에 처벌권을 준다는 얘기지. 이해가니? 네,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해요. 원래 이제 사회계약 파트가 어려워서 하나하나 돌아가면서 내용 복습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워야 돼요. 아니요. 내용이 많은데 선지가 이렇게 돼 있잖아. 선지가. 그래서 내용을 다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때 생겨 선택하지 말까. 와우, 근데 아닌데 여기가 어려운 파트라서 그래. 여기가 킬링 파트가 3개 정도 있거든. 킬링 파트가. 여기 너무 롤스 노직 했잖아 우리. 롤스 노직 했죠. 분배적인 파트가 원래 어려워요. 분배적인 파트가 거기 어려웠지. 롤스 노직 Y차 그건 어려웠잖아. 그거 더 어려워. 근데 지금 처음 봐서 그래. 여기 양이 조금 있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롤스 노직 그쪽 파트가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사회계약론, 그 다음에 자연관이 자연관. 우리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를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말이 빨라요.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 뒤에는 어려운 내용이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와우. 실수하지 말고 친구들 돌아와 제정신으로 돌아와 친구들. 봅시다. 우리 헤어질 수가 없잖아. 사귄 적이 없으니까. 자 6번 너네 헤어지지 사귄 적이 없으니까 헤어질 수 없어 그래. 제가 설명했어요.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5번은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자연권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권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선지다. 개인 직업.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6번 갑니다. 시연아 6번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다. 사회계약론에서 맞니? 아니야.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은 누가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니? 뭐라고? 6번 사회계약론 얘기인데,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따른 자연적 산물이라고 본다. 누구 입장이야? 아니 사회계약론자들은 인간 본성 아리스토텔레스가 본성론 얘기했잖아. 본성론 친구들. 본성론.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 사회계약론에서는 자연적 본성에 따른 산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안 돼요. 인위적 산물입니다. 인위적으로 사회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온 게 국가잖아. 오케이? 네. 인위적 산물이지. 그래서 자연적 산물이라고 해서 틀린 거고, 사회적 본성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본성에 따른 거는 본성론 입장이지.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이고. 여기는 자연 상태가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 본성으로 국가를 만들지 않아. 내가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고 합리적 존재인 자연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본성과는 배치되긴 하지만 이게 더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사회계약을 맺는 거잖아. 본성과는 관계없이. 사회적 본성이 아니지. 사회계약 본성은. 왜냐면 자연적 본성은 자연 상태에서 살아가는 본성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6번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치는다. 왜 근데 여기 왜 저거 인위적인 여기 대성공 말이 인위적인 이라고 하면 맞나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데 사회계약론을 보세요. 사회계약론에서 틀린 거지. 사회계약론에서는 국가를 인간의 사회적 본성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인위적 아리스토텔레스 선지로 하면 옳은 거지. 그러면은 이게 누구 말이 안 나왔어? 그게 안 나왔으니까 좀 내가 이거는 뺏으려. 아리스토텔레스로 미안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 보면은 옳은 선지고요. 사회계약론으로 보면 틀린 선지입니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좀 오타 많고 실수 많고 괜찮습니다. 분더덕이가 많은데 양해하십시오. 내가 작년에 이거 거의 밤새면서 만들었거든. 양해하십시오.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본성. 사회적 본성 맞지 아리스토텔레스. 7번 보자. 7번. 그 시연아 7번 보자. 홉스 로크 공통점이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있습니까? 홉스 로크 공통으로. 그지? 이게 자연권이잖아.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 맞고. 이게 다 포함해서 이제 자유권, 생명권 이런 걸 포함해서 자연권이라고 생각해요. 루소도 맞지 이건. 자유권, 생명권은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권 빼고. 8번 홉스와 로크 공통점 지훈학자 8번인데 국민에 대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을 인정한 거 맞아요? 홉스는 맞니? 로크는 맞잖아. 홉스는 이거 아닌 걸로 보세요.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혹은 인정하지 않는다로 봐요. 그러니까 홉스는 저항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면 틀려.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면 맞고 인정하였다 그러면 틀린 걸로 보세요. 옛날 선지다. 옛날 선지에서는 인정 안 하는 걸로 봤거든.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조금 제한적으로 인정한다고 나오는 추세예요. 로크는 뭐? 로크는 로크는 인정하지 당연히.
적극적 저항권을 인정하죠. 적극적으로. 마지막 건조해야 하자 9번 홉스와 루소 공통점인데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야 된다. OX. 주권자가 누구죠? 그러니까 주권자. 그게 키워드지. 홉스의 주권자가 누구야? 홉스의 주권자 누굽니까? 절대 군주가 홉스의 주권자고 절대 군주. 네. 루소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루소의 주권자. 왕. 아니 시민. 시민. 로크는 대의 민주주의, 루소도 직접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는 전부 다 주권자가 시민이다. 그죠? 민주주의잖아. 시민들이 주권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공통으로 맞을까 틀릴까 이제 9번. 건주야. 9번 맞을까 틀릴까?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한을 반드시 보유해. 홉스 루소 공통점. 오다. 왜 오겠니? 자, 다시 법을 제정할 권한이라는 게 무슨 권을 얘기하는 거야? 입법권, 그지? 그 입법권은 이제 홉스 같은 경우에 주권자가 군주죠, 절대 군주가 입법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지? 절대 군주가 모든 권한을 보유하잖아. 그래서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 거 맞고, 루소 입장에서 시민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맞잖아, 직접 민주주의니까. 그래서 법 만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해서 법 만든다 그랬지. 법치주의 공화제 국가. 기억납니까? 그래서 둘 다 입법권은 시민 혹은 절대 군주인데 전부 다 주권자라서 주권자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선생님. 선생님. 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저항권이 어. 자유권을 침해. 맞아. 처벌권. 아니야, 이 처벌권이 아니라 여기는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게 생명,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 근데 자연권 침해지, 자연권 침해. 자연권이라는 표현이 안 나오긴 하는데 그냥 국민의 의무,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저버릴 때 이제 로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고 의무 위반 시, 신탁 위반 시, 홉스는 생명권 침해할 때만 제한적으로 저항할 수 있고 루소 같은 경우는 주권 침탈 시, 그러니까 일반 의지를 침해할 때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게 문제 푼거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뭐냐면 1, 2, 3, 4번 문제 푸세요. 163번까지. 와우.